1970년도 적어도 80년도 초반까지는 결정론적 입장에서 건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교육의 부분적 지식들을 설계를 통해서 통합시켜야 한다 말은 그랬으면서도 실제 학생들한테 그것이 참 안 되더라고요. 교과 과정은 계속 분화되고 설계는 이런 것들을 녹여서 학생들이 작품 속에다가 집어넣기는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앞으로 건축 교육 과정에서는 종합성, 건축의 종합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 과정 중에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중심이 바꿔지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는가? 라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하다가 가장 세속적인 이야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근데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 중에서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고기가 어디가 있고 어떻게 고기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잡는가 그리고 잡아서 잘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창의성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10년 써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답은. 그리고 학생들이 늘 하는 말, 교수님 설계에 정답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야, 정답은 없어도 더 좋은 답은 있을 수 있잖아? 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것을 저는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더 좋은 답을 가져오는 학생들을 항상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년제 교육제도가 바뀐 지가 벌써 6년, 7년, 20년 가깝게 되죠. 아마도 이제 5년제 교육제도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년제 건축교육이 건축 내 것만 생각해도 이 건축학과 기술이 너무 분리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 설계를 하면서 항상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컨텍스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평가했을 때는 70년대 주변과 독립된 개별 건축물로서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2020년대 이후에 세계 건축상 수상작들의 대부분이 과거에 독립된 개별적인 건물보다는 사회적인 건물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방황을 했는데 건축 후배들도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돌아보면은 건축은 힘들기는 하지만은 평생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작업이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이 말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제 말로 표현하면은 어렸을 때 겁없이 덤볐던 정열, 이것을 잊지 말자. 소위 건축이라는 것을 위해서 건축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건축주의 이익을 저하시키려고 했던 노력, 이것은 학생 때만 하는 것이었지만은 그것도 아직 꼭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건축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계속 변화될 것이고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므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을 자꾸 뒤로 밀어낼 것입니다. 밀려나면은 못 사는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개발과 투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투자는 꼭 경제적인 것이지 않고 시간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건축 외의 타 분야, 특히 다른 예술 분야, 문화 분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건축주를 찾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건축주에게 이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고 알리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참 지금도 건축이 예술이라고 하면은 웃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도시 혹은 관광을 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혹은 대부분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건축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것이 문화활동을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문화의 산물로 보고 우리 사회가 만든 문화의 산물로 보아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디자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싼 명품 가방에 대해서 혹은 비싼 예술작품에 대해서 알면서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건축은 단지 부동산의 일부로만 보는 세태에 대해서 저는 꼭 그럴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에서 건축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은 그 건축을 통해서 그 시대, 그 문화의 특질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말 편에서 건축은 가장 강력한 문화의 전수자이고 문화 활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러스킨의 마스터 픽처스 2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감탄할 수 있고 그것들의 핵심을 상상력으로 관통함으로써 위대한 예술로 전환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저는 건축입니다. 건축의 최종 디자이너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건축을 만드는 건축가일까? 그것을 생산하는 사회자일까? 또는 그것을 사용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사용자일까? 저는 셋 다가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만 최종 디자이너는 설계된 집을 잘 사용하는 사용자가 최종 디자이너라고 봅니다.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후원하고 관심 갖고 문화적 활동으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은 살아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건축은 단순한 수단체계가 아니라 목적체계일 수 있고 인간의 가장 높은 위계에 있는 자기 완성을 촉진시켜주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런 것들을 홍보함으로써 잠재적 건축주의 건축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건축가들도 계속 활동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